지금 뜨고 있는 옷은 심플리 울 블라우스예요. 이름은 울 블라우스인데 저는 지금 이거를 열매다리 트랙 글로리로 뜨고 있고요. 표물 느낌은 이렇습니다. 열매다리 글로리 중에서 블루 네이비라는 컬러고요. 이게 완전 비슷한 색깔로 블루 네이비랑 코발트 블루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띄워놓고 열심히 째려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블루 네이비로 샀습니다. 이런 코발트에서 울트라마린 쪽으로 넘어가는 계열의 파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런 컬러가, 이런 쨍한 파란색 컬러가 약간 자칫 잘못하면 한 끗 삐끗하면 좀 촌스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더 예쁠까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저는 되게 쨍한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코발트 블루에 조금 더 끌렸지만 이게 약간 더 예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치열한 고민 끝에 블루 네이비로 결정을 해서 뜨고 있습니다. 스와치는 이런 느낌이고요. 색깔이 예쁘죠? 선명하고 시원한 파란색이에요. 엄청 마음에 듭니다. 되게 드물게 다른 손연색 실 레이스얀이나 모헤어 같은 거 없이 실 하나만 잡고 뜨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이거는 이 메인 실의 컬러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글로리라는 실이 되게 촉감이 되게 부드럽고 또 코튼이랑 모달로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하기도 좀 편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 안 섞고 요거만 가지고 지금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플리 울 블라우스는 레이벌리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안인데요. 이름대로 굉장히 심플한 도안이에요. 도안을 보니까 기본 레글런 블라우스인데 저는 그 메인 사진을 보고는 이게 레글런이 아니고 드롭 숄더?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도안을 받아서 열어보니까 레글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나중에 다시 봤더니 되게 분명하게 레글런 선이 있었는데 제가 좀 잘못 봤나 봐요. 그래서 레글런 블라우스고 이게 목 부분이랑 마무리 엣지 부분들을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뜨기가 굉장히 심플하고 편하게 되어 있는 게 숏로우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렇게 시작할 때 숏로우를 넣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럼 레글런 늘림이 끝나고 있나? 요크 배색 스웨터 같은 것들은 이렇게 배색이 끝나고 나서 숏로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처럼 레글런 늘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숏로우가 있는 건가 하고 봤는데 없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원통으로 해가지고 레글런 늘림만 쭉쭉쭉 해갖고 소매 분리하고 몸통 뜨고 아이코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간단한 도안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구멍이 진짜 엄청나게 넓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케이블이 93cm 케이블이거든요. 바늘도 5인치짜리고. 근데 이렇게 케이블에 아무런 무리 없이 엄청 여유롭게 걸려있을 정도로 목이 엄청나게 넓어요. 이게 도안에서는 이게 목이 너무 넓어 보여도 나중에 아이코드 엣징을 하면은 확 줄어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커가지고 이대로 그냥 어깨가 쑥 통과할 정도로 지금 구멍이 크거든요. 그래서 얼른 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는 한데 요거는 지금 콘사를 이번에는 안 감고 그대로 들고 뜨고 있어요. 이번에는 콘사를 안 감은 이유가 글로리 실을 저번에 써봤을 때 세탁한 후에도 수축 같은 변형이 하나도 없었고 이번에 스와치를 다시 떠봤는데도 수축 같은 변형이 전혀 없더라고요. 변형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게 다 뜨고 나면은 편물 무게 때문에 약간 늘어지는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번에는 실을 와인딩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엄청 오랜만에 이게 콘사 있는 그대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이 끊어질 타이밍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뜰 수 있는 만큼 뜨고 목을 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늘은 되게 오랜만에 치아오고 밤부를 쓰고 있어요. 이 글로리 실이 되게 부드러운데 부드럽고 매끈매끈한 편인데 이 연사가 약해서 좀 잘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뾰족한 바늘을 쓰면은 그 실 사이를 바늘이 찌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좀 뭉툭한 바늘을 쓰는 게 좋아서 치아오구 밤부를 꺼냈고요. 제가 가진 여러 가지 뭉툭한 바늘 중에서도 이 치아오구를 꺼낸 게 글로리 실 중에서 색깔이 좀 진한 거는 바늘에 이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샀던 엄청 예쁜 사하라 바늘 있잖아요. 그 엄청 비싸고 예쁜 바늘이 물들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 바늘은 안 썼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랜턴문은 스와치를 뜰 때 써봤는데 랜턴문은 바늘이 까맣잖아요. 바늘이 까만데 이게 실 색깔이 진하니까 진짜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불 밑에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밝은 색이고 앞코가 좀 뭉툭하고 그리고 적당한 저항감이 있는 나무 바늘인 치아오고 반부를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이 바늘하고 이 실하고 되게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엄청 뜨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편안하게 잘 뜨고 있고요. 눌림을 쭉쭉 해가지고 56단인가? 에서 소회를 분리하면 됩니다. 저는 이 게이지 차이 때문에 지금 라지 사이즈를 뜨고 있고요. 라지 사이즈를 떠도 엑스라지보다 훨씬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게이지에 따라 계산을 해봤을 때 가슴 둘레가 대략 한 13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크게 뜨면은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뜨다가 아무래도 손염색 실이 안 들어가니까 단색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다른 것도 하나 스와치를 내고 있거든요. 이건데요. 이것도 메인 실은 똑같은 열매다리틀 글로리고요. 컬러는 베이비 블루입니다. 그리고 손윤색 실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살짝살짝 파란색 스피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손윤색 실은 아르테라나의 1400m 레이스 아쿠아 컬러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이거 아쿠아 컬러가 있고 이 웨이브 이 컬러도 그때 같이 샀었는데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좀 더 어울릴까 하고 비교를 해보다가 이게 메인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합사를 해서 일단 스와치를 내보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심플리 울 블라우스와 마찬가지로 무료도 아닌 썸머로터스라는 옷을 뜰 예정이고요. 이게 원작은 모헤어 두 겹을 잡고 6mm 바늘로 이렇게 성글게 떠가지고 좀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입는 그런 옷인데 저는 이 실 조합으로 해가지고 지금 6mm로 뜨고 있습니다. 게이지는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6mm로 떠가지고 이렇게 편물이 상당히 성근 느낌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시원하게 편하게 걸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떠보고 있어요, 스와치를. 이거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뜰지 아니면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하나 완성하고 다음 거를 잡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 다 같이 잡아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둘 다 그냥 굉장히 간단한 기본적인 구조의 레글런이기 때문에 레글런 늘림 해가면서 그냥 쭉쭉쭉 원통으로 뜨면 되는 디자인이어서 특별히 어려울 거 없이 둘 다 잘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리 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열매다리틀 6주년 세일을 할 때 글로리 실 재입고가 됐다고 그 알림 톡이 와가지고 들어가서 보다가 컬러를 이것저것 샀어요. 이거랑 이 파란색 두 가지랑 그리고 샴페인 블러쉬 분홍색 컬러가 있거든요. 분홍색도 샀고 라임색도 샀습니다. 이 실이 뜨기가 굉장히 막 좋고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이 실이 좀 잘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신경을 써가면서 떠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촉감이 너무 좋아서 간절기 옷으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색을 샀어요. 작년에도 요거 컬러 두 가지를 사가지고 되게 잘 썼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 콘을 사봤습니다. 느낌이 진짜 좋아요. 부들부들하고. 가볍게 비교를 해드리면 이게 6mm로 뜬 편물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성글고 바람이 잘 통하고 뒤에가 많이 비치죠? 그리고 요거는 4mm로 뜬 편물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성근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요거만큼 이렇게 많이 비치진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이 둘 다 편물 느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족스럽네요. 이 컬러가 너무 취향 저격이에요. 이거 둘 다. 지금 이 무료 도안 두 가지를 동시에 떠보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 소개를 해드렸던 심플리 울 블라우스 도안이고요. 이거는 썸머 로터스라는 도안입니다. 도안이 두 가지가 다 기본 레글런이고요. 그다음에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둘 다 숏로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뜨기 쉬운 기본 레글런 블라우스인데 숏로우를 임의로 추가를 해볼까 하다가 일단은 그냥 도안대로 따라서 둘 다 숏로우 없이 떠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실을 이렇게 두 가지 감아서 합사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메인 실이랑 레이스 실이랑 둘 다 좀 이렇게 매끈매끈한 재질이다 보니까 합사를 하면서 실이 좀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뜯다 보니까 레이스 실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중간에 좀 많이 밀린 데서 한번 끊고 목둘레를 먼저 떴거든요. 이 두 가지 도안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심플리 울 블라우스는 3코 아이코드였던 것 같아요. 3코인지 4코인지? 그러니까 아무튼 아이코드가 조금 더 두껍게 들어가고요. 이건 2코 아이코드라서 좀 더 아이코드 라인이 가늘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의 비슷한 두 가지 도안이라서 이거 동시에 떠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떠보고 있어요.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그
실 끄는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목둘레를 못 주워서 아직 엄청나게 여기가 넓긴 한데 도안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일단 코를 다 둘러서 줍고 그다음에 아이코드 뜰 때 세 코 아이코드 같은 경우에는 두 코를 겉뜨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코를 백루프로 겉뜨기 해가지고 합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백루프 두 코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번에 한 번씩 백루프로 세 코를 같이 뜨는 데가 있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목이 상당히 넓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목이 먼저 완성된 김에 한번 입어봤더니 머리가 딱 맞게 들어가는 정도? 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목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슐로 없는 옷을 떠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완성이 될지 아직 좀 감이 안 오는 상태인데 잘 되면 그냥 편하게 옷 뜨는 거고 잘 안 되면 불편한 옷 두 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요거를 먼저 뜨고 슐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요거를 뜨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그렇게 하고 그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시에 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플리 올 블라우스는 56단까지 레글러 늘림을 해야 되고 얘는 44단까지인가 레글러 늘림을 해야 되거든요. 단수는 지금 심플리 올 블라우스가 조금 더 진척이 되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바늘이 훨씬 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바꿔가면서 하나씩 떠가면서 요거 뜨다가 요거 떴다가 다시 요거 떴다가 이러면서 조금씩 레글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소매 분리를 하고 싶네요. 둘 다 아마 사이즈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원 도안상에서는 요거는 네거티브 이즈고 이거는 포지티브 이즈인데 제 손땀이 헐렁하다 보니까 요거 사이즈를 네거티브 이즈에 맞춰서 좀 작은 사이즈를 뜰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원작은 모헤어 두 겹이거든요. 그래서 모헤어 두 겹인 편물이랑 요런 이 코튼 혼방 편물이랑 느낌이 아무래도 좀 다르다 보니까 그냥 포지티브 이즈로 떠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제일 큰 사이즈로 뜨고 있습니다. 저 원래는 이런 여름실이랑 울실을 기본적으로 섞지 않는 주의인데요. 이게 간절기 옷으로 좀 만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름 소재의 실하고 울실하고는 웬만해서는 잘 섞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1400m 레이스가 질감이 글로리에 좀 반짝거리는 이 광택이 있는 질감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간절기 옷이니까 조금은 따뜻해도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섞어서 뜨고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는 거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흡사하게 일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파란색 스패클이 눈에 띄는 게 귀엽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그만한 포인트인데 그래도 제가 즐거우면 된 거니까요. 그래서 파란색 무료 레글런 도안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둘 다 엄청 간단한 도안이라서 모니터 보면서 그냥 손만 움직여가지고 뜨기가 편해서 잘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진행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볼게요. 제가 지금 이 글로리 두 가지로 동시에 편물을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파란색을 먼저 뜨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처음 뜰 때도 약간 작년에 제가 느꼈던 글로리의 촉감하고 살짝 다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 글로리 실을 처음 만져봤을 때 진짜 와 이거 실이 물처럼 부드럽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요거를 처음 딱 뜨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 느꼈던 거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이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지금 두 가지 뜨고 있는 게 얘는 3mm고 얘는 6mm고 그렇게 바늘 호수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그렇게 좀 촉감 차이가 느껴지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뜨니까 더 좀 그렇게 이 두 실이 촉감이 약간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조금 자세하게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이 블루 네이비 컬러가 살짝 더 단단하게 감겨있는 느낌이에요. 얘는 또 이 베이비 블루 컬러는 제가 와인딩을 했잖아요. 레이스얀이랑 합사를 한다고. 그래서 와인딩을 해가지고 텐션이 좀 달라져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글로리 다른 컬러도 같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요것들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미세한 차이긴 한데 이 감겨있는 텐션의 차이가 약간 보이실까요? 블루 네이비 컬러가 조금 더 단단하게 감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뜨면서 느꼈던 촉감하고는 약간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컬러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거 하나는 라임이고 하나는 샴페인 블러쉬 컬러거든요. 요거 세 가지는 비교해보면 감겨있는 텐션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블루 네이비 컬러는 나머지 컬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단단하게 감겨있어요. 그래서 솜솜뜨개에도 모달 커튼 실이 있거든요. 잼잼이라는 실인데 그 실 같은 경우에는 성분 구성 비율이 조금 달라요. 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코튼이 40이고 모달이 60인데 잼잼은 반대로 모달이 40이고 코튼이 60이거든요. 그래서 성분은 비슷한 실인데 뜨면서 촉감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잼잼하고 요 글로리하고. 잼잼은 성분 비율이 좀 다른 것도 있고 실도 훨씬 단단하게 감겨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리만큼 부드럽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탄탄하고 보슬보슬한 느낌으로 떠지는 감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작년에 솜솜뜨개 잼잼으로 뜬 편물이에요. 또 자세히 보시면 실이 상당히 탄탄하게 감겨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코튼의 비율이 글로리보다 높아서 코튼에 좀 더 탄탄한 힘있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실이고요. 이게 반면 클로이 베이비 블루 컬러는 이렇게 연사가 좀 더 약한 느낌이고 좀 더 이렇게 흐물흐물 부들부들 이런 느낌입니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글로리 블루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잼잼에 가까울 정도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살짝 요 두 가지 사이에 있는 느낌, 글로리하고 잼잼 사이에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네요. 성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 모달이 좀 더 많이 섞여있는 글로리가 좀 더 부들부들하고 좀 더 가볍고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다른 컬러의 글로리들보다 더 단단하게 감겨 있어가지고 잼잼을 뜰 때 느꼈던 거랑 살짝 비슷한 촉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 컬러에 따라서 촉감 면에서도 살짝 차이가 나는 게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요 무료도안 스웨터들은 열심히 뜨고 있고요. 아직 둘 중 어떤 것도 소매 분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 네이비 컬러가 그 일메다리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진한 색깔 같은 경우에는 바늘에 이염될 수가 있어서 나무 바늘 연한색을 쓰지 않는 거를 권장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이게 진짜 좀 이염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색깔이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워졌달까요? 이쪽에 있는 게 이번에 쓰지 않고 있는 치아오고 반부 4.5mm고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치아오고 반부 4mm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푸르스름하게 어두워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확실히 이염은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치아오고 반부는 여러 바늘들 중에서 그렇게 되게 자주 쓰는 바늘은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 바늘들 중에서 약간 저항감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끝도 다소 뭉툭한 편이라서 일반적인 울실뜨개를 할 때 그렇게 좀 손이 자주 가는 편은 아니긴 해요. 근데 여름실 같은 경우에는 실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저항감이 비교적 높은 편인 반부를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염이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속상할 만한 바늘은 아니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뜨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뜨다가 이 블루 네이비 컬러를 뜨다가 이 베이비 블루 편물로 바꿔서 뜨면은 바늘 크기 차이 때문에 편물이 얘가 훨씬 성글고 헐거워가지고 더 부드러운 것도 있긴 한데 손에 잡히는 촉감이 확실히 좀 다르게 느껴져요. 이쪽은 제가 기억하는 작년에 써본 그 물처럼 부드러운 느낌의 그 글로리 실 촉감 그대로고요. 블루 네이비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이 베이비 블루 편물은 블러쉬랑 랜턴문이랑 번갈아 가면서 뜨고 있어요. 블러쉬가 조금 더 실하고의 궁합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얘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앞코가 좀 둔한 편이라서 그게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때는 그나마 조금 덜 둔한 랜턴문으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뜨고 있습니다. 이 라이키랑 랜턴문이랑은 또 케이블 호환이 돼가지고 케이블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바늘만 바꿔 끼우면 돼서 그것도 좀 편리해요. 아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바늘이 메인 바늘은 6mm고요. 그리고 반대쪽 바늘은 5mm로 해서 뜨고 있습니다. 5mm 이상 되는 좀 굵은 바늘로 뜨개질을 하다 보면은
이게 뜨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실이 넘어올 때 이 바늘이 너무 굵어가지고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저는 메인 바늘이 5mm 이상 될 경우에는 보통 한쪽을 좀 작게 해서 뜨는 편입니다. 치아오고 같은 경우에는 5.5mm부터 그 라지 케이블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 바늘이 몇 mm든지 간에 제일 작은 바늘이 5.5mm라서 5.5mm도 조금 굵은데 싶어하고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이 니트 프로 계열의 케이블들은 바늘 사이즈에 무관하게 케이블을 공통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쪽은 6mm, 이쪽은 5mm 해가지고 편안하게 뜨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둘 다 일하면서 노룩뜨개용으로 뜨고 있는 거기도 하고 두 개를 또 동시에 잡고 뭐 요거 한 줄 뜨고 저거 한 줄 뜨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빨리 안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잡고 계속 떴으면은 뭐 소매 분리를 했을 텐데 아직은 어떤 녀석도 소매 분리를 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레귤러 늘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2, 3일 내에는 하지 않을까 싶네요. 빠르면 내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또 열심히 떠가지고 가져가 볼게요. 뜨고 있던 옷 둘 다 소매 분리를 완료를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이 너무 넓어가지고 목둘레를 먼저 뜨고 싶은데 콘사를 이어진 채를 계속 쓰고 있어서 실을 끊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다른 옷 뜨고 있던 요 실, 요거는 볼로 가면서 한 볼이 더 있거든요. 그 한 볼 더 있는 걸로 요 목둘레를 떠봤는데요. 좀 고민이 됩니다. 색깔, 배색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재질이 좀 이렇게 축축 처지는 재질이다 보니까 아이코드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3콧씩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지니까 이 부분이 조금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처져가지고 안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같은 색이면 적당히 롤드 엣지 같은 느낌으로 조금 깔끔한 롤드 엣지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색깔이 다르니까 좀 안쪽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풀고 그냥 나중에 최종 마무리할 때 같은 색으로 다시 아이코드 엣지를 넣을지 어쩔지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이 울실 같았으면은 이렇게 세탁하고 나면은 조금 더 약간 힘이 생기고 모양이 잡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배색으로 해가지고 세탁까지 해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세탁을 해도 그렇게 변형이 생기는 재질의 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탁을 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색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형태감이 좀 잘 안 잡히는 이슈 때문에 풀고 다시 뜨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는 아이코드 엣징은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못할 건 아니다 싶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마무리를 너무 또 야무지게 해놔갖고 이거 풀라니까 조금 막막하긴 하네요. 다 자르고 그래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옷은 소매를 분리해서 이렇게 떠 내려가고 있고요. 몸통을 조금 떴습니다. 이건 썸머 로터스고요. 이것도 소매 분리를 해서 떠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몸통 단수는 거의 비슷하게 12단 정도씩 떴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바늘이 훨씬 큰 바늘이다 보니까 6mm 바늘로 큰 바늘이다 보니까 길이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얘는 좀 더 한참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둘레가 지금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목둘레를 먼저 두르고 나서 한번 입어보니까 이렇게 엣징이 들어가면은 너무 그렇게 막 어깨가 다 드러날 정도로 목이 넓고 이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뜨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엣징은 아무래도 바꿀 것 같긴 합니다. 뭐 아이코드는 예쁘게 떠졌는데 아무리 해도 얘를 못 잡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풀고 그냥 같은 색으로 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표물 느낌은 좋아요. 이것도 그렇고 하늘색도 그렇고 둘 다 이거 얼른 떠가지고 완성해서 좀 더 더워지기 전에 입고 다니고 싶거든요. 둘 다 일단 긴팔로 뜨려고 생각 중이어서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은 아무래도 조금 입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봄이 다 가기 전에 열심히 떠서 입으려고 합니다. 어제 엔콜스 부산점에 다녀와가지고 실을 또 와장창 사가지고 왔는데요.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7층에 엔콜스 부산점이 들어왔는데 팝업 스토어가 아니고 정식 매장으로 들어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봤거든요. 어제까지 그저께 4월 14일이죠. 4월 14일에 오픈을 했고 4월 15일이었던 어제까지 10% 세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가봤는데 가서 여름 실들 한번 직접 만져보고 종류별로 한 팩씩 사왔거든요. 오트코트는 예전에도 한번 만져봤는데 코튼실 치고도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써봐야지 하고 있었던 거라서 코튼실 한 묶음이랑 그다음에 오트페이퍼 더블 이번에 새로 나온 실 있잖아요.
페이퍼 한지 들어간 실인데 코튼 함량을 좀 늘려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다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렇게 여름실 2팩을 사고 그다음에 짝꿍이 오트 코튼으로 뜬 패키지가 있었는데 그 옷이 너무 귀엽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떠달라고 해서 그 패키지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코바늘을 잘 하시는데 코바늘 하실 때 한번 써보시라고 다른 좀 알록달록 예쁜 실들을 몇 가지 사가지고 왔습니다. 간 김에 그 부산 니팅 카페가 점포에 있으니까 서면 롯백에다가 차를 대놓고 점포까지 걸어서 이동을 해서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백화점 구경을 하다 보니까 밤 7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카페는 못 가고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니트는 한번 날을 잡고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니트 빙고 할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서면까지의 거리가 좀 애매해요. 해운대까지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갈 수가 있는데 광안대교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차를 타고 가기도 좀 어렵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좀 어렵고 약간 그런 애매한 거리감이 있거든요. 저는 특히 부산 시내 운전하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해서 짝꿍이 가는 길에는 운전을 해줬어요. 돌아오는 길은 제가 운전했는데 광안대교를 넘어오기 전까지 진짜 약간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길이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부산은 참 재밌고 좋은 도시인데 차를 가지고 이동하면 약간 난점이 많은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길이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 있고 신호등도 좌회전 신호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좌회전 신호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좌회전 신호를 거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좌회전 신호가 항상 뭐 이런 각도로 나 있고 신호등이 여기 있는데 여기도 하나 더 있고 이게 무슨 신호인지도 따로 안 써 있고 여기 있고 신호등이 여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신호로 봐야 되는지 헷갈리고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제한속도가 막 50km고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분홍색 유도선이 1로 하나 나 있고 여기 가운데 초록색 유도선이 있고 그럼 이쪽으로 또 분홍색 유도선이 나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부산 시내에서는 운전을 할 때마다 진짜 와,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사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광안대교를 지나서 해운대 쪽으로 빠져나오고 하면은 그쪽은 뭐 자주 다니고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시내는 아직도 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도 부산 시내를 헤치고 열심히 가가지고 실 구경하고 실 사고 그렇게 왔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부산 매장에도 나중에 또 실도 좀 더 여러 가지 들여오시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선 여름실 요번에 산 걸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여름실을 조금 더 추가 구매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겨울실 사러 다음 시즌쯤에 한번 더 방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썼던 아르고디 키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좀 무난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실이 촉감도 되게 부드럽고 컬러도 괜찮고 가격대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가지고 비교적 가까운 곳에 매장이 생겨서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좀 더 자주 갔을 텐데 조금은 마음을 먹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서울 한번 올라가는 것보다야 부산 서면 가는 게 훨씬 가깝기는 하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쇼핑을 하고 돌아왔어요. 오토코튼이랑 오토페이퍼 더블 산 걸로 뭘 뜰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은 안 했는데요. 레이벌리에 여름도안 그 페이버릿 해놓은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요것들을 완성하고 나서 어떤 걸 뜰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스와치 체험단 영상을 올렸던 파인아트 야한의 머서라이즈드 코튼 이 샤이닝 코튼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색깔별로 몇 가지를 사봤어요. 그건 아직 배송은 안 왔고 지금 배송 기다리는 중인데 저번에 스와치 떴을 때 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그것도 뭘 뜰지 열심히 좀 즐겁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은 열매다리틀 글로리 그리고 앵콜스의 오트 코튼이랑 오트 페이퍼 더블 그리고 파이나티안의 샤이닝 코튼 이렇게 세 가지 실을 주로 써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사놨던 그 뱀불 있는 양이 있어가지고 그까지 올해 여름 안에 사용을 다 할 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갑자기 너무 엄청 따뜻해져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울씨를 잡을 수가 없는 계절이 벌써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질릴 때까지 좀 시원한 실로 열심히 뜨개질을 해보려고요.
또 몸통을 열심히 뜨고 가지고 와볼게요. 이 무료 도안 레귤런 스웨터 2벌 같이 뜨던 거 중에서 썸머로터스는 오늘 F4를 하고 지금 세탁해서 건조를 해놓고 있어요. 이 심플리 울 블라우스가 썸머로터스보다 조금 더 먼저 캐스트온이 됐는데 소매 분리할 때까지는 2가지를 비슷하게 뜨다가 아무래도 썸머로터스는 바늘이 6mm고 이건 4mm거든요. 그래서 썸머로터스가 훨씬 쑥쑥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마무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썸머로터스에 좀 집중을 해서 걔를 먼저 완성을 하고 지금 이제 심플리 울 블라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썸머로터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다리틀의 글로리랑 그리고 아르테라나의 1400m 레이스를 합사를 해가지고 뜬 거였는데 이게 예전에 글로리에다가 그 피머 커튼 레이스를 합사했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았는데 요거 이번에 합사한 1400m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머스라이즈드 울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스도 되게 좀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글로리 실 자체도 되게 매끈매끈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 실 2개를 합사를 해놓은 게 레이스 실이 상당히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보통 콘사랑 레이스 실을 합사를 할 때 콘사를 먼저 볼로 감아놓고 그런 다음에 그 콘사 볼이랑 레이스 볼이랑 이렇게 가지고 합사를 하는 편인데 그런 식으로 합사를 하면 거의 밀리는 법이 잘 없었거든요. 특히 울실들끼리 합사를 할 경우에는 그 서로 좀 이렇게 엉기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실이 밀리는 일이 잘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실이 좀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그러니까 2볼로 나눠서 감았는데 첫 번째 볼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거든요. 처음에 1-2번 정도만 그 레이스 실 밀린 거를 케어하면 됐는데 그 첫 번째 볼로 몸통을 다 뜨고 그다음에 소매 한쪽까지 거의 다 뜨고 소매 한쪽 약간 남은 거랑 나머지 소매 한쪽 이렇게를 2번째 볼로 떴거든요. 근데 그 2번째 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실이 밀린 채로 많이 감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소매는 뜨는 내내 그 레이스 실을 계속 밀어가면서 뜨고 레이스 실만 잘라서 그거 다시 연결해가지고 뜨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 썸머로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실의 촉감도 그렇고 편물 자체가 좀 성글게 만들어지는 편물이다 보니까 매듭 같은 거를 지으면은 매듭이 좀 표가 잘 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글로리 실은 안 자르고 레이스 실만 잘라서 그것만 따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린 실을 좀 수습을 해가면서 떴는데 그 레이스 실 매듭도 조금씩은 티가 나서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세탁하고 입고 다니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눈에 띌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이 글로리 실이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게 매끈매끈한 재질이다 보니까 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꼬리실 숨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좀 이렇게 러스틱한 울실 같은 걸 썼을 때처럼 이 편물에 잘 엉겨서 이렇게 착 달라붙는 것처럼 잘 숨겨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꼬리실을 되게 열심히 숨겼는데도 조금씩 삐져나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건조를 다 완료를 하고 나서 삐져나온 부분을 좀 마저 정리를 해서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플리 울 블라우스는 최대한 실을 안 끊고 처음부터 끝까지 떠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합사된 것도 아니고 그냥 콘사여가지고 안 끊고 뜨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블라우스 썸머로터스 뜨던 실로 목둘레를 둘러놨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말리면서 좀 이렇게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일단 잘라서 다 풀었습니다. 잘라서 풀고 나서야 이것도 찍을 걸 싶었는데 유튜버 되려면 멀었어야지. 어쨌든 요거를 다 그냥 풀었고요. 풀고 나니까 여기가 목인지 몸통인지 약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엄청 넓긴 한데 저번에 이걸 둘러가지고 한번 입어봤을 때 그냥 좀 적당히 넓은 정도? 못 입을 정도는 아니다 싶었어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계속 떠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몸통을 다 뜨고 나서 실을 끊었을 때 그때 다시 주워가지고 떠보려고 해요.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거는 이 심플리 울 블라우스는 3코어 아이코드거든요. 썸머로터스는 2코어 아이코드였어요. 근데 이게 네크라인 아이코드를 해보니까 이 실이 그 아이코드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그런 재질의 편물이 아니어가지고 목이 이렇게 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아이코드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냥 2코어 아이코드로 썸머로터스처럼 2코어 아이코드로 바꿔서 뜰까 아니면은 그냥 원작대로 3코어 아이코드로 뜰까 그게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늘이 3mm라서 그렇게 빨리 자라진 않을 것 같은데 언제 완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먼저 열심히 떠가지고 가지고 와볼게요.
레귤러 무료 도안 스웨터 2가지를 다 완성을 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2개 같이 나란히 깔아봤어요. 보시면 일단 이거 2개 다 뜨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목에서부터 코를 잡고 레귤런으로 쭉 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소매도 줄임없이 끝까지 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엣징 부분은 전부 아이코드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딱 보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목둘레하고 소매 끝부분인 것 같아요. 목둘레 같은 경우에는 이 진한 파란색으로 된 심플리 울 블라우스가 훨씬 넓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같은 경우에도 이 하늘색이 썸머로터스, 진한 파란색이 심플리 울 블라우스인데, 하늘색인 썸머로터스 같은 경우에는 소매를 처음부터 끝까지 줄임을 하나도 없이 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심플리 울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줄임 없이 뜨다가 마지막에 코를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아이코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썸머 로터스는 이렇게 퍼진 느낌으로 나오고요. 심플리 울 블라우스는 이렇게 살짝 모이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편물 느낌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썸머 로터스는 6mm, 심플리 울 블라우스는 4mm라서 코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이지를 내서 계산을 했을 때는 둘 다 가슴둘레가 비슷하게 한 130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요 썸머로터스 같은 경우에는 큰 바늘로 숭덩숭덩 뜨는 거다 보니까 그 게이지 계산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성하고 나서 세탁 후에 사이즈를 쟀을 때 가슴둘레가 100cm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숭덩숭덩 뜬 만큼 신축성이 되게 큰 편물이어서 입고 이러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핏이 좀 의외로 다르게 나왔어요. 썸머로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원토안에서 의도한 대로 네거티브 이즈가 나와서 좀 붙는 스타일로 입으시고요. 심플리 울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원토안에서 의도한 대로 포지티브 이즈로 나와서 그냥 되게 편안하고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으로 나왔습니다. 썸머로터스가 조금 더 먼저 완성이 돼가지고 저거는 몇 번 입고 나갔다 왔는데, 심플리 울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완성을 해서 아직 입고 밖에 나가보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전체적인 옷핏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심플리 울 블라우스 쪽이 조금 더 출근하거나 이럴 때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둘 다 숏로우가 없는 디자인이라서 앞뒤 분간을 하기 위해서 2개 다 뒤에다가 라벨을 달아줬어요. 이렇게 색깔이 약간 크로스되는 느낌으로 라벨을 달아줬고요. 라벨 예쁘게 다는 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대충 막 꾸몄더니 좀 삐뚤삐뚤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옷 입을 때 분간하기는 편해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